지난 시간에 우리 시간의 동기화까지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공간좌표라는 건 x, y, g라는 거고 시간좌표는 그냥 시간에 대한 건데, 자, 우리 공간좌표를 시공간좌표 형태로 바꿀 때, 자, x1을 x라고 하고 x2를 y라고 하고 x3를 g라고 하고 x4는 시간좌표로 ct라고 쓰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얘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범위 안에 상식 속에서 얘를 같은 공간에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살기 때문에 4차원을 모른단 말이야. 4차원 표현을 위해서는 보통은 한 축에 대해서만 운동하고 시간에 대한 축을 따로 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좌표를 설정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내 이분 이름을 까먹었다. 수학자야. 수학자인데 아인슈타인의 스승이기도 해. 이분이 무슨 스키더라? 슬랍스키는 여자 목걸이고. 이분이 잠깐만. 아인슈타인의 스승. 인터넷 찬스. 이분이 아니야. 시발롬스키? 야, 이놈 시기 욕하고 있어. 이분 이름이? 선생님. 배터리 그걸 쓰겠다고? 그럼 다음 시간 녹화가 문제가 되는데? 걔가 50% 이상 되면 안 채워져요. 이분이 왜 이러지 머리가? 이제 늙었나 보다. 이분이 잠깐. 민코프스키라는 분이 계시거든. 민코프스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쥐리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야.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웃긴 일화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쥐리공과대학 수학과 입학했대요. 수학과 입학했는데 엄청나게 게으른가 봐,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숙제도 안 해가고 막 아주 개판이었나 봐. 수업 중에 자고. 그래갖고 이 민코프스키 교수가, 야, 알버트야, 너 뒤질래? 너 도대체 공부하는 새끼야 왜 이렇게 게으르고 숙제도 안 하고 막 욕을 했나 봐. 그래갖고 아인슈타인이 어렵게 대학에 들어간 거거든. 학력이 없이 들어갔어. 아인슈타인이 쥐리 공과대학을 들어간 이유가 있어. 고등학교 졸업한 자격이 없어. 근데 이 쥐리 공과대학은 어떤 시험만 보면, 입학 시험만 보면은 그 시험에서 합격만 하면은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쥐리 공과대학을 선택해서 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돈벌이 위해서 스위스 특허국에서도 일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엄청나게 혼나갖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물리학의 길로 이끌어준 분이 민코프스키 교수래. 수학에서 때 쫓아갔고. 근데 나중에 뭐 복수 전공했다고 하는데 되게 웃긴 게 그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어렵거든. 수학적으로 보면 진짜 어렵단 말이야. 실제로 대학에서도 이거를 수학적인 수업으로 강의할 수 있는 분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5명 안팎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선생님 다닐 때도 5명 될까 말까 했거든. 근데 지금 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아는데 설명을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누가 질문을 했다? 질문을 못 받아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 그래갖고 5명 정도만 퍼펙트하게 강의하고 질문을 다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학문인데, 이 민콥스키라는 분은 민콥스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이 있어. 시공간 좌표를 이용한 그림. 이걸 이용해서 일반 상대론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 퍼펙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대. 누가 더 뛰어난 거니? 모르겠어. 민콥스키라는 분도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는 거지. 응? 내용 없이 수학적 기법으로 다 해결해 줬다는 거. 응? 아주 대단한 거지. 자, 아무튼 이렇게 좌표로 표현돼 줄 수 있고, 민콥스키 교수가 얘기한 민콥스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상대론을, 특수 상대론도 설명되고 일반 상대론도 설명되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할 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책은 파이만의 저술 중에 하나인 QED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 파이만의 QED 이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은 또 파이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핵 변환 관계를 다 또 설명해 준 아주 독특한 분이거든. 그래서 파이만의 QED,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라는, 스스로 파이만이 얘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물리 이론이라고 하는 그 QED 이론에 대한 서술에서 이 민콥스키 교수의 다이어그램이 설명되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걸 참고로 보면 아주 재미날 것 같아. 근데 상대로는 뭐 대학교 가고 그냥 심심한 물리에 관심 있으면 그냥 가십거리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사실은 가보면 전공 공부하기도 허덕거려. 자, 그러면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보자. 자,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시성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특징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유명한 예야. 여기 플랫폼이 있어. 기차역이 있어. 승강장이 있는데 이 승강장에 기차가 서 있대요. 자, 기차가 서 있대. 이때 기차의 정중앙 부분에서 플랫폼 위에 폭탄이 터졌어요. 빵. 이때 이 사건을 관찰한 두 관찰자들을 자, 한번 살펴보자. 이 바깥쪽에 한 위치에서는 A라는 관찰자가 관찰을 하고요.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또 다른 점에서는 A'이라고 하는 관찰자가 기차에서 관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B라는 관찰자가 플랫폼에서 관찰하고, 또한 B'이라는 관찰자는 기차 안의 관찰자로 이렇게 사건을 측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폭발하게 되면 A와 B에게 사건이 전달되지겠지. 이 사건은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 주게 돼. 그럼 A와 B는 이 사건이 어떻게 생각하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또한 자, A'과 B'에게도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은 모두 다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데 동의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걸 동의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기차가 움직입니다. 뭐 플랫폼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자, 기차가 원래 있는 이 순간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 위치를 통과하는 순간에 폭탄이 터졌어요. 자, 이렇게 폭탄이 터지게 되면 전체 묶음해 갖고 카피하면 되는데, 현이는 아직 굿노트의 사용법을 익숙하지 않구나. 노트의 사용법을. 자, 그래서 그것만 또 카피해. 전체 다 카피하면 되는데
자, 이때 이 사건은 자, 바깥쪽에 있는 A와 B에게는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하지? 정보가 자기에 속한 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얘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돼. 그런데 말이야. 이 기차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어. 오케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자, 얘가 이 위치에 도달할 무렵에 A'에게 관찰이 되졌어. 오케이? 그래서 A는 자,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사건을 관찰하게 돼. 오케이? 자, 하지만 이 B'의 위치에는 이 사건이 도달을 했니 안 했니? B'의 위치에는 이 사건이 도달하지 못했지. 이 사건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야. 이해해요? 얘의 운동 상태에 따라 또 다른 위치에서 이 사건이 이때서야 도달하게 됐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사건을 A, B는 동시에 관찰하지만 A'과 B'이 사건을 동시에 관찰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정보가 도달 안 된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A', B'에게는 이 사건은 동시다, 동시가 아니다? 동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관찰자들에게는 이 사건은 동시지만 또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개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동시적인 것도 동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요즘 수능형 문제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어?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이거는 자, 한 장소에서 관측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할게. 얘는 지금 한 사건이 양쪽 관찰자에게 관찰되지는 거잖아. 그런데 양쪽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어떤 사건을 관찰을 가운데서 하게 된다라고 해. 그러면 이 사건 관측은 항상 어때야 돼? 움직이는 관측에 상관없이 동시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움직이는 관측자에 상관없이 이 사건은 항상 동시여야 된다. 오케이? 동시에 측정한 건 다 동시야.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두 개의 관찰자에게는 동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얘기는 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한편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의 상대성. 자,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지금 연태까지 학교 입학하고 상대성 이론을 거의 안 배웠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 파트가. 오케이? 앞에 동시성 상대성 내지도 않을 거야, 거의.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이클슨 몰리처럼 이것도 안 낼 거야. 문제 잔뜩 내주는 인과계선 하나지. 여러분들 학교는 핵심 포인트만 뚝뚝 내시게 될 텐데, 자, 이때 에이, 불쌍한 녀석 빼서 해. 아, 그지 같은 새끼. 티를 내도 저렇게 내냐. 흔들리지 않게. 빈 강의실 가서 뽑아오면 안 돼? 아, 그럼 되네요. 아마 빈 강의실이 없을걸. 들어, 선생님 딴방도 다 수업하는데요? 뽑았다. 얘만 뽑았으면 잽싸게 뛰어야 돼. 걸리지 않게. 티를 내도 저렇게 내. 그지 같은 시기. 그거 충전 속도 되게 느린데. 괜찮아요. 삼성이니? 아니요. 삼성 거 아니야? 뭐가요? 그 충전기. 아닌데요. 아니, 그 줄 말고. 삼성 거네. 충전 빨라, 그러면.
치마 좀 벗어주면 돼요. 아, 줄 풀기 싫어. 저 귀찮이 좀 어떡할 거야. 자, 시간의 상대성 얘기인데 시험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다. 자, 시간의 상대성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빛시계라는 걸 이용해서 시간의 상대성을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빛시계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쪽에 지금 이쪽에 거울이 마주보고 있는 거울이 있어요. 자, 이때 거울의 너비가 얼마가 됩니까? L0라고 해요. 거울의 너비가 L0다. 오케이? 이때 거울의 한쪽 면에서 빛을 출발시켜서 자,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본 거야. 빛의 속력은 얼마의 속력으로 가지? C로 가지. 자, 빛의 속력은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C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시간 간격 델타 T0 얘는 라지 T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지. 똑같아. 라지 T라고 쓸 수 있어. 시간 간격은 대문자를 써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C라는 속력으로 이 L0를 이동한 거지. 갔다가 왔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 거울을 수평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여 보도록 하자. 수평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였대. 자, 이쪽에 거울이 있는데 V라는 속도로 운동하다 보니까 자, 빛이 가는 경로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여기 있을 때 얘는 이쪽에 도달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얘가 자, 이쪽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간 경로는 실제 경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가서 건너편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오케이? 자, 이때 이 끝에 도달하는 순간의 시간을 T라고 해보자. T라고 했대요. 그렇다면 한번 보자. 자, 이 X방향의 이 거리는 얼마가 되지? 이 거리는 V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란 경로는 얼마가 될까? CT가 될 거야. 그리고 이 거울의 폭은 이 폭은 얼마가 되는 거지? L0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나타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나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얘는 2분의 1 CT의 제곱은 2분의 1 CT0의 제곱 더하기 자, 2분의 1 VT의 제곱이 돼버린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은 모두 지워져 버려요. 오케이? 모두 지워져 버리고 얘 이항시키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곱하기 T제곱이라는 값은 C제곱 T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T제곱이라는 값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곱하기 T0의 제곱이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눠볼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곱하기 T0의 제곱이야. 오케이? 따라서 자, T
라는 값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곱하기 t 제로가 되었다라고 하지. 자, 여기에서 이걸 볼게. c분의 v라는 녀석을 흔히 베타로 쓰고 있고 얘를 속력인자라고 불러줘. 또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야. 얘를 우리는 감마라고 정의해. 감마. 이 값은 항상 1보다 클까 작을까? 항상 1보다 크지요. 자, 여기 루트 안의 값이 1보다 작잖아. 그럼 항상 1보다 크겠지. 네. 그래서 로런츠 인자는 항상 1보다 커. 얘를 로런츠 인자라고 하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감마 T0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자, 도요비가 필기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진곽에서 장군 소문난 거 없니? 소문난 거요. 장군이 망했다고. 망했다고? 그렇구나. 망한 삘이 나와. 네? 망한 삘이 있는 것 같아. 왜 망했대? 식기에 수학이 폐강됐잖아요. 어? 식기 수학이 폐강됐죠. 인곽도 폐강했는데 뭐. 인곽 애들은 뭐 29기 애들 물리는 겨울방학 때 폐강시켜버렸는데 1학기 때까지 뭐 중간고사까지는 끌고 왔는데 그냥 폐강시켰었어. 귀찮아서. 그래서 망했다는 소문 나는 거야? 네? 그래서 망했다는 소문 나는 거야? 그렇죠. 인곽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다. 인곽은 또 1학년이 또 반쯤 나가버렸어.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를 갖고 한번 볼게. 만약에 이게 우주선이었다라고 가정해 보자. 자, 우주선이야. 밖에서 본 우주선이 가겠지만 안에 있는 관찰자는 우주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지? 자기 자신은 간다고 생각해? 안 간다고 생각해? 안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정지좌표라고 해. 오케이? 얘는 정지좌표라고 해. 정지좌표의 모든 것들은 제로를 붙이고 고유값이라고 해. 오케이? 고유 시간, 고유 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정지값들은. 그래서 얘는 왕복하는 고유 시간 T0가 있었던 거야. 여기 T0 빼먹었어. 제로. 여기 제로 써야 돼. 그래서 얘는 고유 시간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우주선이 어떻게 하고 있지? 얘는 지금 밖에서 보는 거지. 점점점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어? 나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럼 밖에서 볼 때는 빛이 노란 경로를 따라 갔다는 얘기지. 이곳까지 가는 데는 자, 이런 시간이 나타났다라고 해. T란 녀석은 감마 T0가 된 거지. 얘는 시간 간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치? T가 시간 간격이었지. 즉, 로켓 안에 관찰자가 측정하는 시간 간격이
바깥쪽에서 측정하는 시간 간격보다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더 짧게 나타나는 거야. 바깥에서 볼 때 시간 간격이 더 길다는 얘기야.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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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데 밖에서 관찰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 간격이 길어야 되니까 똑딱 똑딱 안에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합니까? 자, 어떤 좌표계에 대해서 운동하는 좌표계 내 시간을 밖의 관측자가 관측하게 되면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얘기지.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얘기는 어떻단 얘기야? 나이를 천천히 먹는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시간이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병지하고 지웅이 애들은 대입 수학 학원에서 이 장군에서 안 듣니? 시동 간다고. 어? 대 시동 가잖아. 대치까지가? 저희 애들한테 시동 간다고. 그래? 대치동 가기엔 너무 아까운데? 배우는 게 딱히 없는데? 필기는 집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기는 집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필기? 갔어. 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 어저께 수업이 완전히 뭉개졌어. 뿌해. 초점 다 맞아? 다시 잡았어요. 초점. 흐려졌었어? 네. 네가 아까 건드려서 그래. 아씨. 어저께 수업 중에 누가 왔다 갔다 했었지? 희수였나? 화장실 간다고? 그거 희수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왜 카메라, 진짜 카메라 사야 되나? 귀찮아, 돈 들게. 진짜 카메라 갖고 찍어야 되나 보다. 자꾸 이게 초점이 요즘 계속 안 맞아갖고. 방송국 가서 국장 있는데. 진짜? 니네 비디오 카메라 얼마짜리 써? 1,000만 원 넘는 거 써?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비싼 건 아니야? 그냥 아니지만. 요거야? 너네도? 요거? 피는 거? 소니 거? 이렇게 피는 거? 화질 좋지? 사실은 좋긴 좋아. 그거 그거랑 연속 촬영 몇 분까지 돼? 배터리가 버티면 어? 배터리랑 용량만 있으면 그냥 충전기 꽂아 놓으면 되잖아. 충전기는 어? 충전기는 돼요. 배터리 꽂아 놓으면 돼. 아니 그 코드 꽂아 놓으면 돼. 안 해봤어? 방송 부장님이 안 해보셨어? 자, 그러면 그걸로 에이, 다 망했다는 데서 뭐해? 자,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 다음 달에 술을 덜 먹고 비디오 카메라 하나 사야 되겠다. 왜? 작년 이맘때는 술 덜 먹고 노트북 하나 샀잖아.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시간 지연에 의한 현상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하나 있어. 쌍둥이 역설이라는 게 있어. 쌍둥이 역설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 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기 지구가 있었어. 우주선을 대기시켰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주선이 움직일 거야. 여기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한 아이를 여행을 시킨 거야. 로켓에 실어서 0.995C로 운동을 시켰대. 속력이 0.995C야. 재미난 계산 먼저 해보고 갈까? 많이 쓰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만약에 속력이
0.6실에 많이 쓰는 걸 한번 볼게. 0.6시면 감마값이 얼마가 돼? 0.6시면 cc 지워지니까 0.36이고 0.64가 되니까 0.8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5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4분의 5가 됐어. 자, 한편 V라는 녀석이 0.8C로 간대. 0.8C로 가면 cc 지워지고 0.64니까 0.36이 되니까 0.6분의 1이 되고 얘는 5분의 3분의 1이 돼버리지. 따라서 얘는 3분의 5가 돼버려. 감마라는 값은 3분의 5가 된다라고 해. 근데 또 재미난 값이 있다. 속도가 V가 0.995C로 가게 되면요. 감마값이 약 10이라고 해. 10점 얼마야? 약 10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켰어요. 0.995C로. 그리고 60년이 지났대요. 지구의 시간으로 60년 후를 한번 살펴봤대. 60년 후가 됐는데 로켓이 돌아왔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60살이 됐어요. 옛날에 지팡이 집어놨는데 요즘 60대에 지팡이 집은 사람 없지. 자, 그리고 로켓이 돌아왔어요. 로켓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아이는 몇 살의 나이를 먹었을까요? 자, 얘가 0.995C로 가게 되면 감마값이 얼마야? 10이란 말이야. 여기가 10이야. 그럼 바깥쪽에서 보는 것은 안쪽 아이의 어때? 10배만큼의 시간 천천히 갔다는 얘기야. 그럼 안의 시간은 얼마만큼 간 거지? 6년이 걸렸다는 얘기야. 여기에는 6살짜리 아이가 있는 거야. 6살. 이해해요? 자, 그런데 로켓에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로켓의 안에 있는 아이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볼게. 우주영화가 응? 뭐라고? 저거랑 비슷한 우주영화가 있잖아. 인터스텔라. 맞아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어떤 행성으로 속아갖고 내려갔다 올라오잖아. 그랬더니 모선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나이가 10년인가가 왕창 먹어버렸지.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10년 동안. 그치? 지내는 잠깐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간 거지. 응? 또 더군다나 여행 갔다 왔더니 딸이 늙어 죽네. 아빠는 싱싱한데 딸은 늙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생명이 길어봤자 좀 그럴 것 같아. 응? 자, 이 로켓 안의 관찰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 똑같이 아이였었어. 근데 로켓 안의 관찰자는 지가 간다고 생각해? 남이 간다고 생각해? 남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0.995C로 여행을 떠났어. 그래서 로켓 안의 시간으로 얼마가 지났대? 똑같이 60년이 지났다라고 해. 그럼 이 아이는 몇 살? 60살. 그런데 지구에 있는 아이는 몇 살이어야 할까? 6살이어야 할까? 라는 얘기, 질문이야. 얘가 바라볼 때는 똑같이 갔다 왔으니까 6살이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둘 다 맞는 얘기일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얘기일까? 둘 중에 하나 틀린 얘기야. 뭐가 틀렸을까? 아랫게. 왜 틀렸을까?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뭐야? 영화에서 헐. 내려가니까. 자, 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행을 갔다 온 건 얘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었단 말이야, 우주선이. 지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시간만 흘러갔단 말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로켓을 관찰하고 지구가 같았지만 지구는 또 아무런 힘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겪지 않았어. 실제 겪은 건 누구야? 로켓 안의 관찰자야.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이거를 1970년대 나사에서 실제 실험을 했어요. 지구에서 성층권으로 달리는 매우 빠른 비행기 제트기를 이용해서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했어. 그랬더니 실제로 시간 지연이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하게 됐지. 오케이? 요즘 인공위성 GPS 위성들이 우리 핸드폰에게 시간을 보내주고 있잖아. 이 안에는 원자시계가 있거든. 걔 시계하고 우리가 걔 시계 보는 거하고 어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인공위성에서는 시간을 핸드폰으로 보내줄 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보정항을 고려해서 보내주고 있어. 뿐만 아니라 지구 중력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도 일어나.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도 일어나거든. 그것도 고려돼 갖고 지구에 보내주고 있어요. 오케이? 되게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지속도를 알고 지속도를 이용해서 시간을 보정해서 지구의 시간과 맞춰서 계산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빛시계를 이용한 시간 지연 엄청나게 중요하게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시험 무지 나와. 진과학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그거야. 그림 어디서 갖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차가 있어. 기관차가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 빛시계를 똑같이 그려놔. 선생님 우주선이었지 좀 전에. 우주선이 아니고 기관차를 그려놓고 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검증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거시적인 시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했고 미온은 좀 이따가 볼 거야. 오케이? 미온 얘기는 좀 이따 합쳐서 미온 얘기도 시험에 또 기가 막히게 내주거든요. 자, 37-2 길이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애들이 안 물어봐? 과학은 안 망했냐고? 네, 과학은 좋다고 하고 있죠. 과학도 망했다고 그래라. 과학이요? 네. 쉬게. 어? 자, 길이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원래 학원은 욕심내면 안 되거든. 선생님 이제 학원 선생을 30년 넘게 하면서 갖는 지론이야. 학원은 욕심내면 안 돼. 근데 최근에 보면 욕심들을 너무 내는 것 같아.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려고 해. 학원에서 뭐만 하면 되니? 지금 장군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애들만 상대로 해주면 돼. 과학고 애들만. 근데 공연히 선생님들한테 과학고 들어간 선생님들한테 중등부 막 맡겨갖고 중등부 갖고 괴롭혀. 그러니까 이 지금 학원 자체의 정체성이 모호해. 중학교 내신학원인지 과학고 입시준비학원인지 과학고 내신학원인지 대학 입시학원인지 또 거기다 올해 또 영재학교 시험 본단이 있다고 그걸 또 수업해달래. 뭐 영재 대비학원인지. 그러니까 정체성 이것저것 다 하면 망해 원래. 김밥 천국 흥해갖고 잘 되는데 봤어? 그냥 김밥 천국이야. 음식점 잘 되는데 어디가 잘 되지? 전문점이 잘 돼. 저쪽에 계산시장 못 가갖고 보면은 쭈꾸미 집이 하나 있거든. 그 쭈꾸미만 해. 거기 맛있죠? 줄 서 있어. 사람들 무지하게 줄 서 있어. 공연이 김밥 천국보다 헐났다고. 김밥 천국 줄 서는 거 봤니? 장사는 그럭저럭은 돼. 근데 김밥 매니아처럼 문 닫을 수도 있잖아. 김밥에 돈가스 있어. 맛있다기보다는 양이 좋았지. 그 집 뭣도 괜찮았어. 불고기 덮밥. 소불고기 덮밥 괜찮았어.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학원이 힘들어져. 선생님들이 더 힘들지. 그럼 선생님도 지쳐. 그럼 선생님 지치면 대부분 때려쳐. 나 쉬고 그만하자. 그럼 바로 다른 학원 가지. 자, 길이의 상대성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뭐 인과학 1학년 애들은 6.25반에 수업하잖아. 지금 저기에 10몇 명 있다가 지금 남은 게 16명인가 7명 있다가 너네 후배들보다 더 많았었거든. 다 나가고 지금 8명인가 7명 남았어. 저희 후배들 아직 많이 있잖아요. 교회. 거기는 이제 내신이 비교적 짱짱하게 나와서 그래. 수학 1, 2등이 있지. 뭐 물리도 합산 1등이고 화학도 합산 1등이 있고 동물한 녀석이 거의 다 휩쓸어 버리니까. 그 주변 애들도 또 열심히 해. 너네 11기는 좀 나중에 사고 한번 칠 것 같아. 졸업하고 개인적으로. 학원서 사고 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박 터뜨릴 가능성 있는 애들이 좀 있어. 대박이라는 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인과학 12기, 인과학 13기 애들. 걔네들 빗발을 갖고 12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시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애 중에 하나야. 과학적 업적이 그래. 분자를 초저온 상태에서 결합시키는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분자를 붙이고 떼고 하는 거야. 분자에다 원자를 붙이고 떼고 하는 거. 엄청난 기술이지. 선생님, 이제 스승님이 계시거든. 전에 이제 상가집 갔다가 인사드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자랑질했지. 교수님은 이런 제자 없으시죠? 너 있잖아. 나 말고 이런 제자 없으시죠? 얘가 내 제자예요. 야, 괜찮은데? 궁극적으로 내 제자잖아. 응? 아니야, 갈라놓고 싶어. 자, 길이의 상대성에 대해서 가끔 술사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정년 퇴직해갖고 선생님이 사줄 판이라. 자, 그러면 길이의 상대성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의 상대성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대요. 이쪽에 어떤 길이를 측정하고 싶어. 어떤 길이를 측정하고 싶어. 이 길이가 요따만한 길이가 아니고 엄청 길어. 뭐 맥광년이라고 하자. 맥광초. 그럼 얘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을까? 얘 길이 측정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양 끝쪽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내가 얻을 수가 없어. 이해해? 너무 길어서 저 끝이 안 보인 상태에서 저 아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현재 정보밖에 몰라. 이 상태에서 얘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측정해 줄 수 있어. 이 막대를 로켓에 실어. 와, 로켓이 엄청나게 크겠다. 그래서 로켓을 V라는 속도로 운동을 시키는 거야. 이때 이 막대 맨 앞을 지날 때의 시각과 그 다음에 끝을 지날 때 시각을 비교해줘서 구할 수가 있어. 자, 끝을 지날 때 시각은 이렇게 됐대. 이 시각은 어디서 측정한 시각이지? 로켓의 밖에서 측정한 시각이지. 로켓의 밖에서 측정한 시각은 뭐라고 해? 고유시간이 아니지. 얘는 t야, t. 근데 이 로켓 안의 길이가 얼마가 되지? L0가 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V라는 속도로 갔단 말이야. 그지? V라는 속도로 갔어. 그렇다면 L0라는 L0는 뭐라고 쓸 수 있니? V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정보도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정보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지, 아직은.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길이를 측정해 줄 수 있을까? 로켓이 너무 비쌌어. 로켓이 너무 비쌌어. 이번에 머스크네 로켓 하나 터졌지? 연소 실험하다 터졌니? 사람 안 싣고 올려보다가 터졌지? 하여간 대단한 새끼야. 터져도 그 로켓 사업은 구간하는 거지. 한 번 터지면 진짜 수천억을 손해보거든. 보험도 안 들어주잖아. 근데 그거를 개인이 한다는 게 쉽지 않지. 미친놈이야. 나사에서 못한 거 했잖아. 로켓의 이착륙. 이륙은 시킨데 착륙은 나사에서도 꿈도 못 꾸던 기술인데 했어. 아마 마션이란 영화에서 힌트를 얻어갖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대단한 새끼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얘는 로켓이 막대를 실으면 너무 비싸지잖아. 그래서 작은 로켓에다 시계를 실었어. 그리고 막대를 따라 이동을 할 거야. 막대 끝부분을 지날 때, 한쪽 끝부분을 지날 때의 시간이 기준 시각이었어. 그래서 뿅뿅뿅뿅 진행해 와서 이 끝을 지나는 순간에 시간을 측정한 거지. 이 길이는 로켓 밖의 길이지. 고유 길이야, 고유 길이가 아니야? 고유 길이가 아니야. 그럼 로켓에서 바라보는 로켓 안쪽의 시간은 얼마가 돼? t0가 된단 말이야. 얘가 v라는 속도로 운동하니까 l이라는 값은 뭐가 돼버립니까? vt0라고 써주기로 했어. 이때 두 녀석의 비를 한번 계산해보자. 두 녀석을 비교해보기로 했어. L0분의 L이라는 값은 VT분의 VT0가 된 거지. 그런데 말이야. VV 지워지는데 T라는 녀석이 뭐가 돼? 시간 지연을 고려해서 T0분의 T가 T0가 된 거지. 그래서 감마분의 1이 됐다라고 해. 그래서 길이는 어때? 감마분의 L0가 됐대. 얘는 항상 누구보다 작다고요? L0보다 작다고요. 감마라는 값은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이야. 속력이 0이 아니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나타내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길이의 상대성, 길이 수축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이거 한 번씩 원래대로 써볼까? L이라는 녀석은 얘는 L0 곱하기 루트 역수니까 1-C분의 V의 제곱이라고 썼던 식이죠. 아니, 이 식은 바로 누구에 관한 식이지? 에테르 관계를 설명할 때 썼던 피츠제럴드의 길이 줄어듦의 가설하고 똑같아. 식 자체는 같지만 원리 자체는 틀려. 오케이? 그래서 진행하는 물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생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로켓 안에 사람이 바깥쪽을 보면 또 어떻게 보일까? 로켓 안에 사람이 바깥쪽을 보면 바깥쪽이 이동을 하는 거야. 로켓은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럼 안에 있는 관찰자는 똑같이 어때? 길이 수축이 일어나. 여기서 또 완전히 헷갈리는 얘기를 설명해 줄까? 얘네들은 물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편해. 얘들은 물리가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편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아까 시간 지연을 한번 볼게. 시간 지연이라는 걸 한번 볼게. 여기 두 로켓이 있어. 오케이? 그냥 하나만 얘기하자. 여기 어떤 사람이 서 있어. 쭉 간대. 그러면 이 사람이 여 안에 시계를 보면 시간 지연이 일어나지. 그지? 근데 로켓에 있는 관찰자가 있었어. 로켓의 관찰자는 얘의 시간을 보면 이 시간이 어떻게 되지? 지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둘 다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속담에 비슷한 거 있어.
우리 속담에 이 상대론을 설명하는 비슷한 게 있어. 속담 뭐가 있는지 알아? 속담 자체를 제가 모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아시겠어요? 항상 남에게는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얘를 바라보는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 이게 맞는 걸까? 얘가 얘를 바라보는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맞는 걸까? 얘는 둘 다 맞아. 오케이? 둘 다 맞아. 얘가 얘를 보는 거, 얘가 얘를 보는 각각의 시간이 다 맞아. 근데 쌍둥이 역설은 왜 나왔을까? 쌍둥이 역설은 왜 나왔을까? 얘는 이유가 있어. 쓸데없이 비교했기 때문이야. 얘는 한번 스쳐 지나가면 시간 지연이 계속 일어나. 근데 지나간 녀석을 강제적으로 끌고 와. 특수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네. 특수상대성 이론 언제지? 등속변동하거나 정지한 좌표계에 대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쓰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가속을 시켜서 데리고 왔잖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먼 우주를 무지하게 큰 원으로 돌면 등속도 운동하지 않을까? 결국에 오게 되면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걔도 원운동했으니까 무슨 힘을 받지? 구심력을 받거든. 그래서 일반 상대론으로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수축에 대한 얘기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로런츠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런츠 변환을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이 로런츠 변환을 이용해서 길이 수축과 그리고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을 또 비교해 볼 거야.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 오케이? 이 길이 수축은 이 자체는 간단해서 잘 안 내. 미안해. 미온부터 했어야 되는구나. 미온한 다음에 로런츠 변환 얘기를 할게. 잘 안 나는데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은 아까 비시계 이용한 것과 로런츠 변환 이용한 걸 둘 다 내준단 말이야. 시험에 진짜 찰떡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자, 미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미온은 기본 입자 중에 하나지. 기본 입자 중에 하나라는 건 무슨 뜻이야? 미온이라는 녀석은 기본 입자가 우리 16가지 기본 입자 있잖아. 자, 한번 볼까? 맞아. 자, 위 쿼크, 아래 쿼크. 이건 알지? 자, 그 다음에 차밍 쿼크와 스트렌지 쿼크, 맵시 쿼크와 야르탄 쿼크. 자, 그 다음에 탑 쿼크와 바텀 쿼크. 전자 중성미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미온이 있어. 미온은 전자 사촌이야. 미온 중성미자. 자, 그 다음에 타우 입자 중성미자. 자, 그리고 글루온, 핵력을 이야기하는 것. G 보선, W 보선, 그리고 감마 입자, 전자기파, 감마 입자라고 해. 이것도 입자로 취급해서. 그래서 전체 연료가스 16가지 입자에다가 최근에 추가된 게 누가 있지? 힉스 입자라는 아이가 추가되었다라고 해. 그 중에 뮤온이야. 이 뮤온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뮤온은 차례대로 1세대, 2세대, 3세대. 그 다음에 얘들은 하드론, 강입자. 얘들은 경입자, 렙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반 물질들이 또 존재해.
16가지의 반물질 16개가 더 존재해서 32가지가 있고 힉스 입자가 있어요. 힉스 입자에서는 반물질 얘기는 해야 될 텐데 아직 힉스 입자는 연구 중이라서. 자, 그리고 얘네들은 매개 입자들. 그래서 이렇게 16가지 입자가 있는데 그 중에 뮤온이야. 뮤온은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뮤온이 생성되는 과정은 이렇게 생성됩니다. 자, 태양에서는 전하를 띤 입자들이 지구에 쏟아집니다. 이렇게 지구에 쏟아지게 될 때 이 지구에서 대기와 태양의 대전 입자가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뮤온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뮤온의 실험실 내 평균 수명이 타우라고 할게 평균 수명이 2.2 마이크로초라고 해. 얘는 실험실 내 평균 수명이야. 자, 실험실 내 평균 수명이 2.2 마이크로초라고 해. 엄청나게 짧게 살다 죽지. 맞아? 엄청나게 짧게 살다 죽습니다. 이때 이걸 한번 살펴볼게. 여기가 해수면이야. 해수면. 자, 해수면 위에 자, 이렇게 높이가 2000m짜리 산이 있었어. (2000m짜리) 산이 있었어. 이때 이런 특징이 있어. 뮤온이 내려옵니다. 자, 얼마로 내려오냐면 쉬운 게 0.95C가 제일 편하지. 0.95C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이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자, 여기에서 만약에 100개 입자가 2000m 상공에서 관측이 되졌대. 미온 입자 측정기를 이용해서 관측을 한 거야. 이렇게 관측을 했더니 쟤는 2.2 마이크로초 동안 산다 그랬지. 그럼 2000m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알아볼까? 이 걸린 시간 t는 2000m 나누기 자 0.995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m/s라는 값이 된대. 그래서 얘가 약 얼마 정도가 되냐면 6.7 마이크로초가 되는 거야. 오케이? 6.7 마이크로초만큼 걸렸대. 그러면 평균 수명이 얼마인데? 2.2 마이크로초인데 6.7 마이크로초만큼 걸리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니? 뒤져버리지. 거의 상당 부분이 죽어질 거야. 이 식은 핵 물질의 붕괴식을 이용해 대입해서 확인해 준대요. 그래서 이 관계로 남는 양이 여기에 5개, 7개 이 정도밖에 안 남아. 그럼 대부분 다 죽었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 관측을 해봤더니 약 70개가 남았대. 어찌 된 일이야? 무지 많이 살았지. 반대로 죽어야 될 놈이 살고 살아야 될 놈들이 죽어버린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럴까? 이거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밖에 있는 사람의 관점을 한번 보자. 밖의 관측자. 밖의 관측자를 한번 얘기해 볼게.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해. 뮤온이 혼자 내려오지 않고 뮤온이 자, 이러한 우주선에 실려서 0.995C로 내려온다라고 해. 그러면 밖의 관찰자는 뮤온 수명에 대해서 자, 어떤 걸 느낄까요? 뮤온 수명에 대해서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을 느끼겠지. 그래서 밖에서 보는 밖의 관측자가 보는 뮤온의 수명은
밖의 관측자가 보는 미온의 수명은 자 어떻게 나타납니까? 얘는 T라고 했을 때 감마 곱하기 타우가 됐대. 오케이? 0.995시면 감마가 얼마가 되는 거지? 1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22 마이크로초라고 하는 거지. 내려오는데 6.7 마이크로초밖에 안 걸려. 수명은 22 마이크로초야. 당연히 재수없는 놈들만 죽고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어요. 이번에는 미온 입장에서 한번 보자. 미온은 지금 겁내 빠른 속도로 간단 말이야. 근데 미온 자기 자신은 간다고 생각해? 안 간다고 생각해? 안 가고 누가 가는 거지? 주변 배경이 가는 거야. 그럼 2000m짜리 산이 얼마짜리 산으로 변해버립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야. 얘가 0.995시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산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지? 200m가 되는 거야. 이 관계를 갖고 응용된 수능형 문제 상당히 많이 풀 수 있거든. 수능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상대로 이제 두 별이 있어. 밖에 관찰자가 바라볼 때는 이 로켓이 가게 되는데 로켓 안에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고 해. 그래서 이 거리를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가는 거고 이 로켓 안에 관찰자는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길이 수축이 돼서 짧게 보인다는 얘기야. 이해해? 그래서 그만큼의 거리를 가는 내가 이 시점에서 저 시점을 통과하는 순간을 목격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관찰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200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걸리지? 2000m에 0.67 마이크로초. 얘는 0.67 마이크로초가 되는 거지. 맞아요? 0.67 마이크로초만큼 걸린다면 어찌 되는 거야, 얘? 대부분 다 살아있다는 얘기지. 수명이 6.7 마이크로초, 수명이 2.2 마이크로초인데, 지나가는데 0.67 마이크로초밖에 안 걸린 거야. 대부분 다 살아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뮤온의 생존을 설명하게 된다. 오케이? 길이 수축과 그 다음에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으로 다 설명돼 주는데 이 뮤온에 대한 문제도 상대성 이론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어졌어요. 오케이? 진짜 많이 나왔으니까 뮤온에 대해서 꼭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로런츠 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로런츠 변환을 얘기해 볼게. 자, 로런츠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로런츠 변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릴레이 변환이 있어요.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갈릴레이 변환은 우리 흔히 역학계에서 변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변환식이야. 도여봐. 눈 떠야 되겠다. 네. 승우는 요즘 국제고에서 계속 1등이라며. 승우가 니네 동기 아니었나? 네. 주희가 니네 선배니? 안주희? 선배를 몰라요. 그렇구나. 나. 너 찐따야? 네. 자, 이쪽에 아는 선배가 없어요. 예원이 잘 지내니? 작년이요. 음. 지내죠.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여기 x축, y축, g축이고 여기가 5점이야. 오케이? 이렇게 놓여있는 개가 있었어. 이게 바깥 좌표계야. 바깥 좌표.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자동차가 있다면 도로 좌표야. 그런데 여기에 움직이는 좌표가 있다라고 하자. 움직이는 좌표가 있어.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라고 가정해보자. O'이야. 자, 얘가 X방향으로 U라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IS는 X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지. 이때 이 좌표계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가 자 P점이라고 했을 때 P점은 X, Y, G로도 좌표를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으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 이해해? 그렇다면 이때 이 위치 벡터를 뭐라고 해? 얼 벡터라고 할 수 있겠지. 얼 프라임 벡터라고 할 수 있겠지. 움직인 좌표는 다 프라임 붙였어. 자, 그러면 5에서 이 물체 위치까지의 위치 벡터를 뭐라고 할 수 있니? 얘를 얼 벡터라고 얘기해. 오케이? 얼 벡터라고 하고 얘가 자 나타나는 5에서 5 프라임 벡터를 뭐라고 해? UT라고 쓸 수 있겠지. 등속도 운동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타났대.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벡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얼 벡터라고 하는 벡터는 얼 프라임 벡터 더하기 UT 벡터라고 해. 그렇다면 얼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얼 마이너스 UT야. 오케이? 얼 마이너스 UT다. 자, 얘 성분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 성분 나눠서 하면 얘는 어떻게 써? 얼이라는 값, 이거를 XYG로 표현하면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X 마이너스 UT라고 쓸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Y, G 프라임도 G. 자, 한편 측정한 시각도 살펴봤더니 T 프라임이라는 녀석이 T다 라고 써줄 수 있었던 거야. 얘는 고전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자, 좌표들의 변환 관계가 돼. 근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자, 좌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환이 생긴다라고 해. 로런츠 변환이야. 다음 시간에 증명해 드리겠지만 요거 꼭 어떻게 봐야 돼? 다시 한번 잘 봐두고 외워둬야 해. 오케이? 자, 운동 상황은 똑같아. 자, 이때 X방향으로 운동하는 좌표가 있어. 누구야?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찍 끝난 게. 장군이겠지? 다른 선생님들은 눈치 보느라고 안 끝내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 X 프라임이야. 얘는 어떻게 되지? 이쪽 방향으로 G 프라임이라고 해. 이 좌표가 X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갑니까? V라는 속도로 가게 돼. 오케이? 그러면 한 위치를 잡아볼까? P점이야. 똑같이 X, Y, G,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으로 표시되고 있어. 오케이? 자, 이때 요 점을 O 프라임 점이라고 하면 O 프라임 점에서 P까지 위치 벡터를 뭐라고 해? 얼 프라임 벡터라고 해.
자, O에서 P까지의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해? all 벡터라고 해. 자, 이때 자, 요 벡터는 뭐가 되니? V T라고 쓰게 된다고. 이때 얘 변환에서는 이런 식의 변화가 안 생겨. 얘는 다음과 같이 다른 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X'이라는 녀석은 다음 시간에 이걸 증명해 드릴 거야. 감마 곱하기 X 마이너스 VT라고 쓰게 돼. 감마가 들어갔어. 여기서 감마는 뭐야? 로런츠 인자야.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해. 오케이? 자, 한편 Y'이라고 하는 것은 자, Y, G'은 G야. 이쪽 방향으로는 안 움직여. 그리고 시간이 달라진단 말이야. 운동하는 시간과 밖에서 보는 시간이 달라지게 돼. T'이라는 녀석은 감마 곱하기 T 마이너스 자, 뭐가 된답니까? 얘 C 제곱분의 V 곱하기 X라는 식이 덧붙어 버려. 시간도 위치에 따라 다른 값으로 측정이 되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로런츠 변환식이라고 해. 여기에서 이걸 보자. 로런츠 역변환식을 한번 볼게. 역변환식? 그럼 옮겨주고 계산해주고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상대로는 처음부터 세로란 말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보면 너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얘기야. 다만 운동 방향이 어떻게 보이니? 반대 방향으로 보이겠지. 얘가 얘를 본다는 얘기야. 얘는 이쪽으로 V로 가면 얘는 뒤로 마이너스 V로 간단 말이지. 그럼 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X라는 녀석은 감마 곱하기 X 프라임 플러스 V T 프라임이야. 시간이 달라졌으니까 그쪽 시간으로 맞춰주는 거야. 자, Y라는 녀석은 Y 프라임, G라는 녀석은 G 프라임, T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감마 곱하기 T 프라임 플러스 C제곱분의 V 곱하기 X 프라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식을 로런츠 역변환식이라고 해. 상황에 따라서 변환식을 쓰기도 하고 역변환식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걸 다음 시간까지 외우시는데 일단은 증명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학교에서는 진짜 상대성 이런 시간 되게 길게 하실 거야. 거의 중간고 다 끝날 때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